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 모의고사. 자, 봅시다.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저 따로 뭐 제가 해드릴 건 없고 감사하다는 말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41번 문제부터인데, 자, 일단 이 모의고사의 총평을 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조금 이제 좀 우리 시험하고 조금 이제 좀 다른 내용을 좀 많이 하고, 우리가 안 배운 내용들도 막 집에 해놨어요. 맞죠? 구석에서 찾아가지고 어디서 찾았는지 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 지문도 너무 길게 냈어. 맞죠? 이렇게 길게 안 나옵니다. 본 시험 가도 3줄 이상 안 나와요. 알죠? 4줄 넘어가는 거 없어요. 4줄 5줄도 있더만 막 보니까 사실 읽다가 짜증나겠다. 여러분 저야 뭐 많이 봤으니까는 좀 쉽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여튼 좀 문제가 앞에 시험보다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법률의 효력이 다른 것은, 이거 안 배웠습니다. 책에도 없어요. 우리 기본서도 없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에요. 이거는 법서 보면 나옵니다. 법서 이 두꺼운 책 있죠. 예, 김준규의 뭐 얘가 있어요. 여기에 김준호의 그 뭐 민법 강의 이런 것들 보면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1번 증권회사와 고객사의 포괄적 1인 매매는 유효입니다. 자, 포괄적 1인 매매 약정은 유효. 그래서 내 주식 계좌 있으면 네가 알아서 좀 뭡니까 매매해라 라고 주면은 포괄적 위임이죠. 그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근데 2번에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율인데 이율을 현저하게 초과했다. 우리가 법정 이율은 최고 이율이 24%잖아요. 24%를 초과하면은 뭡니까?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무효,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죠. 자, 이게 우리가 이자 제한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판소도 6페이지 한번 보시고 6페이지. 이제 법인도 이제 아파트를 못 사요, 이제. 알죠? 오늘 막 발표했는 거 보니까 취득세를 12% 때린다더라고요. 12%. 취득세를 12% 때린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은 뭡니까? 8% 개인은. 예. 그래서 2주택부터는 4%, 한 주택만 1%.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은 계속 올라가. 알죠? 예. 매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못하죠. 자, 일단 6페이지 한번 보니까 난리 아니에요. 보니까. 예. 자, 옛날에 저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도 뭡니까? 그 3주택자가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60% 때렸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폭등했잖아요. 맞죠? 폭등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폭등했어. 좀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자, 봅시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6페이지 봅니다. 6페이지. 자, 6페이지 보면은 효력 규정 나와 있습니까? 자, 목적의 적법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있고, 강행법규는 효력 규정이 있고, 효력 규정에는 자, 효력 규정의 정의가 뭡니까?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로 하는 것, 처벌도 되면서.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이자 제한법에서 이자 초과하는 부분 나오죠. 초과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명의신탁 금지 규정이 41번의 2번 지문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41번 문제 2번 지문이 명의신탁 금지 규정입니다. 그래 되고, 그래서 무효죠 지금. 그러면 2번하고 3번이 무효죠. 그 다음에 4번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자와 윤락행위를 하는 자 사이에 선불금 약정, 요건 사회질서 위반이죠. 무효입니다. 무효. 요게 이제 어디냐면 우리 시험에는 품격 있는 시험이라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택가래사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이게. 주택가래사는 조금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예, 그래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주택가래사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주택가래사 시험은 좀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계약하는 내용 구체적인 값을 정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나와요.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9, 10월 달에 문제 풀면 그 문제 한 개 여놨어요. 혹시나 싶어서 여놨어요. 나중에 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첫 계약을 맺었는데 뭡니까? 첫 계약 맺어가 애를 낳았는데 양육비 지급 약정, 생활비 지급 약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케이스로 만들어서 문제를 낸 게 있어요. 주택가래사 문제 5년 전에.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9, 10월 달에 문제 이어놨어요. 나 풀게 될 겁니다. 네, 나중에 볼게요. 자, 하여튼 4번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자와 윤락행위를 하는 자 사이에 선불금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그러면 2번, 3번, 4번 전부 다 뭐예요? 무효죠? 그 다음에 5번. 의료기기 제조회사가 의사와 함께 병원을 개설하여 동업하기라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약사법 위반입니다. 알죠? 위반이에요. 무효입니다. 무효.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냈는데 과연 뭡니까? 맞출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을까? 그래서 1번하고 5번 지문은요, 우리 책에 없어요. 기본서에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서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맞췄다. 대단하신 겁니다. 맞죠? 근데 어떻게 저는 맞춘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냐면 41번이니까 1번이겠지, 이러겠죠? 맞죠? 41번이 1번이니까. 1번이겠지, 이래가지고 1번 찍으신 분은 알고 있습니다. 맞은 거. 자, 일단, 그래서 요 1번은 1번하고 5번 지문은 우리 시험에, 우리 기본서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기본서에도 없어요. 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민법 강의라든지 법서 있잖아요. 두꺼운 책들이 이만큼 두꺼운 책에 보면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보고 싶으면 저희한테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요하시면 오세요. 알겠죠? 보여드릴게요. 근데 한자 되면 못 읽을걸? 자, 42번 문제 갑시다. 42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자, 불공정한 법률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가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 폈습니까? 파스워드? 네.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데,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요, 일단 정리를 좀 하면, 일단 객관적 요건이 뭡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건 언제 기준합니까? 법률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자, 주관적 요건은 의리 전후주부죠. 궁막, 경설, 무경험에 있는데 모두 갖추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래서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경험은 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24회 때 30회 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일반 거래 경험 부정입니까? 특정 거래 경험 부정입니까? 일반 거래 경험 부정을 얘기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폭리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입증은 누가 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기 때문에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효과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에는 폭리자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 무슨 급여니까? 불법 원인급여니까 적어놨죠. 피해자가 준 급여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X부동산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럽니다. 근데 변호사 준 3천만 원은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 3천만 원 밑에다가 불법 원인급여 적어놨죠. 판소태 불법 원인급여 되니까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인데 경매는 적용되지 않고 무상행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독행위는 적용이 된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위에 타이틀에 있습니다. 무효행위 전환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갑니다. 자, 문제를 보는데 답은 2번이에요. 이것도 우리 기본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없어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남편이 구속된 궁박 상태에서 부인이 채권을 포기. 채권 포기 핵심 단어입니다. 이게 뭡니까?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이 뭐냐? 이것도 법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없습니다. 다른 기본서에도 거의 없어요. 계약 당사자가 위약하면 계약을 파기하면 이 말입니다. 예전 공사업 10%의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를 위약금 지급 의무를 어길 시 연 18% 상당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몇 배 차이 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자가만 조금 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뭐가 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판례를 아는 사람이 몇 있겠나 이 말이지. 저 같은 사람은 압니다. 이거 우리는 이제 옛날에 이런 내용도 배웠으니까 책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답이 2번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지연 이자 18%면은 뭐 몇 배가 우리는 이제 아까 우리 불공정한 법률이 아까 우리 판소노트에 아까 내용 봤을 때는 1억짜리를 얼마 했습니까? 3천만 원 매잖아. 몇 배입니까? 3배. 근데 이건 몇 배가 3배가 아니고 이자잖아, 이자.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뭡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부행위 나왔습니다. 기부행위에다가 증여행위나 기부행위는 불공정한 사실이다 아니다? 안 된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3번이 우리 판소노트의 9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자,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했으니까 맞죠? 맞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기부행위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겁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줄이면 기부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번 질문. 그럼 3번 맞죠? 4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런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즉 뭡니까? 줄 그어놓고 악이죠.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에 승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법률행위에 승인하기 위한 요건에서 궁박이라 하면 경제적인 것에 기할 수도 있고 정신적, 심적인 것도 기할 수가 있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2번 판례 빼고 나머지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맞죠? 네, 같은 거 기본서에서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43번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에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멘붕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점수 글자 잘 안 보이기 시작하죠, 지금. 자, 그렇게 된 거야. 자, 43번 갑시다.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어때요, 1번은? 1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 제3자가 선의 무과실의 경우에 하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자, 우리 판소노트에 11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제3자는 뭐만 따집니까? 선의, 악의만 따지죠? 맞아요? 과실유보를 따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본이 차고 있더라도 그 차고가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 앞에 빠진 게 있어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에 빠져서 틀린 거야. 무슨 과실이 있어야지?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과실하면 안 돼요. 반드시 중대한 과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2번 틀렸고 3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의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강박한 경우에 한한다.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상대방이 강박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가 사기 강박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틀렸다. 한한다 때문에 틀렸습니다. 한한다 나오면 거의 틀린 거예요. 우리 민법엔 예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알겠죠? 조심하시고. 그래서 한한다 나오면 거의 틀렸다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자,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선의는 추정되잖아요. 네. 맞죠? 무과실은 입증해야 됩니다. 구분하지 않아서 틀린 거예요. 그 답이 5번입니다.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하다. 맞죠? 그래서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가 뭐랍니까? 야, 너 둘이 계약 통정허위표시니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약집에도 돼 있어요. 요약집 한 찾아보세요. 통정허위표시에. 알겠어요? 자, 그래서 통정허위표시에 자, 선의의 제3자가 가불의 가장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43번에 5번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로 갑시다.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기억번 한번 봅시다. 차고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차고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내가 사기도 당하고 차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택하면 된다 그랬죠? 왜 선택인데? 효과가 똑같아. 취소. 맞죠? 둘 중 하나 효과가 똑같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선택하면 되는 거지. 외우지 말고.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차고와 사기는 뭐라고요? 선택이다. 자, 이거 판소노트에 어디 있습니까? 자, 15페이지 피면 나옵니다. 15페이지. 판소노트 펴면 거의 다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나와 있습니까? 자, 차고와 사기는 선택 적어놨어요? 선택. 맞죠? 누가 적어놨습니다. 누구지 모르겠지만은. 맞죠? 선택. 그래서 다른 제도 관계, 차고와 사기는 내가 차고로 취소할 수 있고 사기로 취소할 수 있을 때는 효과가 똑같으니까 뭐 하면 된다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44번의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 니은번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자, 줄거에 대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고소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목적이죠. 그럼 강박행위가 된답니다. 시험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이거. 요거 옛날에 기출됐던 문제를 그대로 낸 거예요. 옛날에 17회 때가 16회 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야 됩니다. 고쳤습니다. 고쳐야 돼요. 네 한번 틀렸고. 무슨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기 때문에 강박이 내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기망에 의해서 하자에 있는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의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가 있고 사기를 이유로 한 지손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자, 사기와 하자담보 책임은 선택이죠. 사기와 하자담보 책임은 뭡니까? 사기와 다른 제도와 관계 어떻게 됩니까? 사기와 취소, 사기와 하자담보 책임은 뭐예요? 선택. 그래서 쇼쇼 들어봤어요? 쇼쇼 들어봤습니까? 사기와 취소, 사기와 착오, 그 다음에 사기와 하자담보 책임, 하자담보 책임. 자,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 책임. 자, 이거는 뭐랬습니까? 선택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 뭐랬습니까? 쇼쇼, 쇼쇼 들어봤어요? 예. 그 사기하고는 다른 제도 관계. 요거 말고 한 개 더 있잖아요. 사기로 취소하면은 뭐합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불법행위, 위법성이 있으니까 불법행위에 의한 뭡니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하고는 뭡니까? 선택입니다. 선택.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귿번은 맞다 틀렸다? 틀렸죠. 자,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리얼번. 이미 답은 나왔죠? 자, 이번 답 나왔어요.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이 다 지어보면 답은 기억 들어가고 4번이네. 그럼 리얼번 안 읽고도 맞는 거 알겠죠? 사기로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니까 이제 복대리. 복대리 시험이 잘 나오죠? 네, 복대리라고 합니다. 우리 파스워드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23페이지. 자, 어저께 뭡니까? 그 개론 강의를 하셨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뭡니까? 뭐 자기는 이제 공인자 자격증 따고 맞죠? 이렇게 뭐 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강의를 언니 강의 한번 해볼래? 이래서 자기 강의 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한번 시켜봤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 받아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존경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예? 어떻게 저렇게 자기는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산대 나왔거든요. 부산대 나왔고 또 그 후배 아닙니까? 유종 쌤이 또 후배잖아. 법대 나왔잖아. 법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7905도 합격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왔는데 그 왜 그만두냐면은 705 이제 정보통신부를 합격했어. 7급에. 머리 엄청 좋아요. 그 친구가. 그래, 머리 좋은 친구인데 합격을 했는데 이제 어디로 너무 성적이 좋으니까 얘를 이제 국제부로 이게 딱 보내보는 거예요. 토킹이 돼야 돼. 토킹이 안 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고향 막 그만두고 계속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학받은 애들이니까 무시를 좀 많이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입시 강의 좀 하다가 자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입시 강의는 애들 이렇게 명명하고 하잖아요. 그거 하고 다른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경험했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죠. 충격도 시게 왔을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여유가 좀 초짜라는 느낌 들잖아. 예, 여유가 별로 없었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뭐 열심히 해보겠다 하니까 내가 그냥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문제 열심히 통째 외워놓나 했더만 외워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맞죠. 보니까 제가 뒤에서 기대가 들어봤는데 조금 심각하다. 자 하여튼 자 우리 이렇게 재밌었다는 얘기만 하고 자 갑시다. 복대리 자 복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대리에 보시면, 자, 일단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또, 임의대리인의 복인과 같은 범위 내에서 복인권을 가진다. 맞습니까? 네.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대리인은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로 나누지만 다시 선임한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지. 똑같은 성질 가진다고요. 이해됐어요? 말을 쫙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만든 문장이고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까? 대리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효과가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한테 가니까. 자, 그런 내용 체크 좀 하시고. 자,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고 2번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해서 자,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예, 임의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할 때에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진다. 자, 우리 판소부터 보세요. 23페이지 가니까 임의 대리인 나오죠. 뭐라 되어 있어요 옆에?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데 원칙은 선임할 수 없는데 예외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무슨 책임진다고? 선임 감독상의 책임진다라고 판소도 되어 있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5번에 2번 또 맞죠? 맞죠? 맞게 설명했어요 지금. 자, 3번 갑니다.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임의 대리인이 그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맞나요? 되나요? 본인이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서 선임하더라도 자, 태만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지만은 맞죠? 근데 기본적인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집니다. 자, 책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 저 다시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했잖아. 그러면 본인 시킨 대로 지명한 거잖아. 그러면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되죠.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책임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본인이 지명한 대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 없어? 없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을 꼬아놨는데 3번 그 여러분도 이제 시험 출제 이게 뭡니까? 말이 꼬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임의 대리인이 누굴 지명했어요? 본인이 지명했죠. 복대를 임의 대리인인데 복대 본인이 지명해서 했다고 맞죠? 그러면 책임을 져요 안 져요? 기본적으로 안 지죠. 태만할 때가 아니면 게을리할 때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거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면제될 수도 있다 해야 되죠. 3번 X. 4번 임의 대리인과 달리 법정 대리인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가 있다. 자,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했죠? 판소 때 보시면 나옵니다. 언제나 선임 동그라미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복대리는 그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냐? 자, 이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가 선임은 누가 해야 돼? 대리인이 선임해야지 복대리인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선임을 본인이 하면 대리인입니다. 맞죠?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한 효과가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한테 가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다. 시험에 정의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대리인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리인의 대리인 나왔죠? X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이 지명해서 복대를 선임했을 때는 지 책임이 일단 있다 없다? 없다.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태만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걸로 가야 되고 46번 문제 갑니다. 무권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 자, 협의인 무권 대리는 우리 판소노트 24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문 읽으면서 이제 옆에 가도록 할게요. 내용 이론 다 정리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자, 기업번 가겠습니다. 무권 대리 행위에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 대리를 알았던 경우 알았다. 주권은 뭐야? 악이 철회할 수 없다. 철선 들어봤어요? 철선. 철회는 뭐인 경우에만 선이. 그럼 알았으니까 철회할 수가 없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선하기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번 동그라미 맞는 내용이고. 니어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 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가 된다. 추인은 소급효 133조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그러면 니은번 맞죠? 맞고 이제 디귿. 대리 권한이 없이 타인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에 소유자 집에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를 주장을 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단독 상속하는 경우 추인 거절할 수가 없고. 자, 우리 판소부터 봅시다. 별표돼 있죠? 적어놨을 거야. 단독 상속하는 경우는 추인 거절할 수도 없고 등기 말소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청할 수도 없다. 그러면 디귿번 맞죠? 맞죠? 등기 말소를 구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고 리을번은
자, 이게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최고가 포인트야. 최고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다 했죠. 무권대리 행위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를 안 경우 본인에 대한 주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지. 최고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자, 우리 판소 딱 보세요. 자, 판소 때 딱 중간에 보니까 최고는 뭘 불문하고 갈로 다 있잖아. 선악 불문이죠. 근데 철에는 뭐야? 선이만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무효 취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일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함이 원칙이다 라고 했죠. 자, 이게 어디 있습니까? 판소노트의 2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6페이지. 26페이지. 일부 무효 밑에 나옵니까? 자, 일부 무효 나오죠. 거기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일부 무효는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이 뭡니까? 전부가 무효가 되는 원칙인데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효가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유효가 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7번의 1번 지문은 맞죠?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다. 맞아요. 2번은요. 요 137조예요. 옆에 적어서 137조. 자, 2번. 취소한 법률행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소급표. 취소급표 들어봤어요? 취소급표입니다.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2번 맞죠? 3번 갑니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자, 무효행위 추인이잖아요.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자, 어디 있습니까? 위에 26페이지 위에 가면은 103조 104조는 절대적 무효잖아요.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가 없다. 추인이 안 돼요. 근데 107조 108조는 무효행위 추인이죠. 상대적 무효인데 추인하면은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소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소급표입니다. 그럼 처음부터라고 나오면은 소급한다는 얘기입니다. X다. 당사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된다. 요게 29, 28, 29, 30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다. 자, 3번 X. 처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비소급표라고 적어 놓으시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맞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고. 그 다음에 5번.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는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받은 이익에 현존한다. 자, 제한 능력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이다. 자, 이게 어디냐면은 29페이지에 적어놨을 거예요. 중간에. 제한 능력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손해의 전부. 이렇게 반환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됐어. 그래서 47번에 정답은 몇 번? 3번인데 3번 왜 틀렸다고?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지 처음부터 소급 나오면 무조건 X다. 알겠죠?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10년 동안 4번인가 5번 나왔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넘기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은 맞습니까?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 해당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면 맞죠? 요 개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판례 내용입니다. 맞아요. 3번은요.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해서 법률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제외하기로 약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죠. 맞고 답이 4번입니다. 4번.
갑의 진흥이 박약한 을을 꿰어 돈을 빌려주고 자기 처인 을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을이 갑의 기망을 이유로 근저당권 계약에 취소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취소하면 전체 계약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미치지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미친다 해야지.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향이 없다는 영향이 미친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5번. 법률행위 일부 취소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일부 무효 법리를 유추 적용한다는 게 판례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4번. 자, 그래서 이제 4번 정답이고요. 효력 영향 미친답니다. 취소하면.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로 갑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당사자는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답니다. 147조 사망법은 나와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에 부과된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제에서 위반한 것일 때는 그 법률은 조건 없는 법률이 아니고 자, 여기서 무효죠. 무효입니다. 사회적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조건 없는 게 아니고 무효. 2번 틀렸죠? 틀렸고. 자, 3번. 법률행위에 부과된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했죠? 기성조건 아닙니까? 기해무. 맞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법률에 부과된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이건 기승조건이 아니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니까 불능조건이네. 잘못 봤네요, 제가. 이미 성취한 게 아니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니까 불능조건이네. 불정무가 돼야 되네요. 그래서 해제를 뭐로 고쳐야 돼? 정지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처분 담보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조건 성취에서 이걸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해 조건 성취를 시킨 경우는 상대방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했다는 게 컨닝으로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 성취되지 않은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50조 2항입니다. 150조 2항.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50번 문제로 갑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185조에 보면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렸죠? 창설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계약으로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X. 2번 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자, 어디 가야 되냐? 우리 많이 봤던 거야. 38페이지에 판소도 38페이지에 비가 그쳤나 보네. 뭐 날씨가 좋나? 비가 오나 보다. 부산은 지금 250mm 와가지고 잠겼습니다. 아시겠죠? 부산은. 그래서 부산에 안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지금 부산이 지금 잠겼어요, 지금. 알죠? 그래서 250mm 와가지고 다 잠겼어요. 네. 자, 봅시다. 네. 울산은 지금 그리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50mm인가 60mm밖에 안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는데, 하여튼 부산은 지금 난리 났어요, 부산은. 자, 봅시다. 자, 38페이지 비니까 물권 변동 나오죠? 부동산 물권 변동은 186조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되죠?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187조는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상속, 공용기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필요 없이도 물권 생기죠. 이게 뭐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경매가 나왔잖아. 상공, 판경. 오케이? 그래서 50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뭐 한 때 물권 변동 생깁니까? 매각, 대금, 완납 시. 맞아요. 적어놨어요. 상속 언제? 피상속인이 사망 시. 공용징수는 수용 개시일. 판결은 형사 판결이죠. 옆에다 적어놨을 거야. 이행 판결은 뭐라고? 등기해야 된다고. 형사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생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2번 경매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는 거고. 3번 갑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이 귀속될 때는 그 다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자, 이게 191조에 보면 혼동인데, 자, 제한물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우리가 법조문에는 다른 물건이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오면 다른 물건을 소멸한다 돼 있거든. 이 다른 물건이 제한물권이거든. 그런데 이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에 뭐가 됐을 때? 목적이 됐을 때.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상권자와 전세권자인데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전세금 담보대출. 아시겠죠? 그 받았어. 무슨 말이죠? 받았어. 자, 그러면 제3자 권리의 전세권이 목적이 됐잖아. 자, 원래 의대가 뭡니까? 전세권자인데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혼동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191조의 1항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고 고쳐야 되죠?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틀렸죠? 틀렸습니다. 4번.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 아니죠. 인도돼. 인도. 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야? 인도. 부동산은 등기. 됐어요? 네, 그래서 의사표시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4번 X. 의사표시만 X입니다. 5번.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경우에 점유권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자가 물건에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하죠. 사실상 지배하면서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내가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입니다.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50번은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맞췄죠? 네.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봐. 없어. 알죠? 네. 들기 전에 끝냈어요. 자, 51번 문제. 51번 문제. 네. 자, 51번. 다음 중 등기가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한번 물어볼게요. 등기해야 되는 거 찾는 거예요? 네. 맞죠? 네. 등기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1번 매장된 부동산의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기 필요 없죠? 네. 매장물 발견은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 건물의 신축? 원시 취득. 3번 금전 소비대차, 금전 손해배상 채무에 가름하여 토지의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네. 대물 변제가 뭐예요?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건데 등기해야지 취득하죠. 3번이 정답이고. 4번 법정지상권 등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피담보채권 변제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 등기 필요 없죠. 자, 등기해야 되는 것은 3번입니다. 좀 어렵게 냈어요 이거. 막 이만 길게 어렵게 안 되는데 좀 어렵게 된 거예요. 답 3번이고. 52번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물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물권 청구권이 승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옆에 팬티 적어놔. 팬티. 바람에 팬티가 날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 뭐 침해가 아니잖아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단독주택 살 때 팬티가 있는데 팬티가 날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좀 주가려면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 소유권이 그냥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다 틀렸다? 맞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맞고. 2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은 줄 건 없고 항구성이 있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맞아요. 3번 갑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가 본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서로 동시에 승인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뭐였습니까? 제가 이 마이크에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점유권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가 아니다. 191조 3항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런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승리할 수 있다고 고쳐야 됩니다. 3번 X. 4번. 3번 모르겠으면 옆에다가 원장 적어놓으면 돼요. 원장. 마이크를 마고 있다. 소유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승인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그 다음에 4번. 물권 침해자의 귀책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승인 요건이 아니다. 맞죠? 침해가 안 해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물권적 청구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승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청구 및 손해배상, 및이 뭐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 점유권과 본권에 대한 뭡니까? 청구권을 같이 동시에 승인할 수도 있다 해야 됩니다. 자, 53번 문제. 다음 중 중간 생략 등에 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판서로 또 39페이지죠. 폈나요? 네, 폈고. 자, 이제 문제 가겠습니다.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이른바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사부적 효력까지 부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말을 어렵게 막 길게 해놨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 뭡니까? 유효다. 처분은 되는데 사법적 효력은 유효다. 그래서 무슨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 그래서 우리 판소노트에 보면 39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단속 규정 나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단속 규정의 내용을 1번 같이 이렇게 길게 펼쳐서 해놓은 거야.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2번 어떻습니까?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 생략 등에 대한 합의는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X죠. 자, 당사자 사이에서 중간 생략 등에 대한 합의는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을 의미한다. 자, 일단은 뭡니까? 중간자도 껴 있어야 되죠? 3자 간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번이 다른 내용입니다. 3번 한번 볼게요.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직접 하려면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의, 의사의 합치. 됐죠? 자, 판소도 보세요. 전원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 생략 등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중간 매수인이 이전 등기 조건을 소멸한다거나 최초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 판소도 보세요. 위에 보니까 이거죠, 이거. 을이 갑에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조건은 소멸하지 않.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알겠죠? 됐어. 그렇죠? 안 되더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개라도 그것도 하라고. 뭐 보지 않더라도 그냥 그래. 맞죠? 됐어. 자, 5번.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 생략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중간자를 대위 나왔죠? 합의가 있으면 직접. 위에 했잖아.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할 수 있고 3번이고 5번은 뭐야? 합의가 없으면 뭐 한다고? 대위해서 할 수 있다고. 됐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 밑에 우리 판소호텔에 보면은 39페이지가 인상분 미지급에 있다. 매매대금 미지급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적어놨죠? 그런 내용까지 신경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오늘 뭡니까? 열심히 가등기 들었죠? 가등기 뭐라 돼요? 미치겠죠? 자, 가등기 오늘 한 거 뭐 우리가 이제 민법적인 가등기에다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등기법의 가등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민법적인 내용만 좀 정리를 좀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법 좀 더 나가야 되지만 가처분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이게 나오는 게. 네. 본등기 금지 가처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해요. 좀 안 해. 오늘 좀 들었네. 네? 네. 이전 등기 가처분은 가능한데 본등기는 왜 가등기는 막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본등기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자,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가등기 봅시다. 우리 판소노트에는 40페이지 가등기 펴놓고요. 자, 1번부터 갑니다. 가등기는 뭐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 맞죠? 그래서 요즘 전산이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법조문에 있잖아요. 가등기를 했을 때 여백을 둔다고 돼 있는데 요즘은 여백 둡니까 안 둡니까? 왜? 엔터 치면 내려가거든. 엔터 들어봤어요? 컴퓨터 안 해본 거 아니야? 또 엔터 치면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뭐 여백을 두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전산이 돼 있으니까 내려간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대요. 여백을 둔다 안 둔다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돼. 자, 1번 갑시다. 순위 보존이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의 청구권은 이를 양도한 경우에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경유할 수가 있다. 뭐라 해산노 이거. 이게 뭐냐면 가등기도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부기 등기 넘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지문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법 교수님들은 등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왜? 잘못했다가 제가 아웃되는 상황이 생기거든. 등기법, 이제 대부분 규칙, 등기에 관련 규칙, 절차 이런 걸 몰라요, 잘. 그래서 시험에 잘 내 안 내?
안 낸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때 54번 같이 이렇게 1번 지문 같은 거는 잘 안 냅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냈다는 얘기는 이 사람 출제한 사람이 나이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또 글자가 뭐 지문이 또 길잖아. 이런 형식이 안 맞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이 내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마차가 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하여튼 1번 정답이에요. 이거 줄이면은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데 부기등기 방법으로 이전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1번 정답이고 2번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본등기 조건을 행사해야 된다. 자, 그림 판서부터 그림 뭐 있어?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병이? 제3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본등기 청구할 때는 누구하고 계약서를 썼어? 을이 갑하고 썼잖아. 그럼 갑이 밑에 가야 돼.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에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3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찍말. 직권말소 나간다 그랬죠. 그럼 제3자에 대해서 본등기 행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원래 누구한테? 가등기 의무자에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없더라도 있어야 되죠. 없으면 안 돼.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승인하지. 그래서 이제 3번은 말 자체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물권 변동적 효력은 가등기 물권 변동적 효력 판소부터 딱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본등기 시. 그래서 세금 때릴 때 언제 때립니까? 본등기 시.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본등기가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아니죠. 가등기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 것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주장 못해요. 자,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가등기를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 방법을 넘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5번은 옆에 지랄하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이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뭐죠? 자, 이거 등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절대 시험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법 선생님들은 등기법이 강하다, 약하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55번은 그래서 여러분이 답은 맞췄어요. 어떻게 맞느냐면은 지랄하고 있는데 우리 죽으라는 얘기지. 4번 찍은 사람 있어요. 맞죠? 그래서 맞춘 사람 알고 있어요, 제가. 예? 자,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맞죠? 이거 우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4번이에요. 예? 그래서 답이 4번이고 해설 안 합니다. 다시 복습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X 하시고. 자, 56번. 요거는 맞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예,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 개 올라갔다 생각하시고. 알겠죠? 예. 그래야지 기분이라도 좋지. 맞죠? 자, 56번. 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가겠습니다.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를 요한다. 맞죠? 그래서 점유권은요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성립을 한다라고 돼 있어. 우리 요약집에도 돼 있습니다. 기본서에 돼 있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 1번 지문은 시험에 정답으로 잘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죠? 한 번도 없는데 참고사항 보시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가겠습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 침탈돼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기 또는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지문이 포인트인데, 자, 이 간접 점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 사람이 임대인이요, 전세권 설정자요, 설정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대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것도 적을까요? 지상권 설정자. 이런 사람들은 간접으로 점유할 수 있는 간접 뭡니까? 점유자죠. 맞나요? 자, 근데 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임차인, 전세권자, 자, 지상권자. 비상권자. 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직접 점유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의 포인트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했단 말이에요. 병이 침탈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랑 권리 갖고 있죠? 그럼 이 사람 보고 뭐라 해야 됩니까? 빨리 직접 점유자에게 줘라. 왜 그러냐? 2년 동안 누가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계약서에 직접 점유자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 내가 가져와도 얘 줘야 돼 다시. 그래서 이 간접점유자는 이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207조 보면 나와요 이거. 있고 얘가 반환을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반환받을 수 없었을 때는 직접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내가 한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지문이 틀린 거 아시겠죠? 간접점유자는 점유 침탈자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되고 직접 점유자에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원하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만 직접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 틀렸죠? 안 틀렸습니다. 2번 X. 3번 점유자는 점유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이 선인 경우에 그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자 특별 승계인이죠. 자 우리 판소도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46페이지 46페이지 보니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를 하는데 자 특별 승계인이 뭐일 때는 선인 경우죠. 근데 우리 여기 있잖아. 못 찾고 있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야. 이 특별 승계인이 돼야 되는데 포괄 승계인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속받는 사람은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리고 뭐일 때만 된다고? 특별 승계인에다가 선인 경우에만 보호된다고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포괄 승계인이니까 X입니다. 포괄을 뭐라고 오셔야 돼? 특별 승계인을 오셔야 돼요. 3번 X. 4번 점유자가 유입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금액 또는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아닙니까? 자 누가 선택합니까? 자 판소도 45페이지 자 누가 선택한다고 되어 있어요? 회복자가 선택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문장 맞아 틀려?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자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회복자가 선택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고요. 회복자가 선택이 된다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점유보호자와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판소노트 4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4페이지 위에잖아. 위에 바로 위에. 예? 자 우리가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자 칠판 보세요. 여기 현관편 해놓고 여기 현관편 가놓고 이렇게 해놓고 X 해놨잖아. 지가 내가 해놨잖아. 그런데 뭡니까? 점유보호자는 여기 되고 자력구제 행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 현관편 딱 해놔가지고 화살표 해놓고 동그라미 해놨잖아. 맞죠? 기억은 지읒이 아니고 지읒은 지읒이다 했잖아. 점유보호자는 자력구제 행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실장님은. 알겠죠? 자, 그래서 자력방위권, 탄압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9조에. 자, 그런데 누구나인데 간접점유자는 X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자, 57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